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문사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논문은 ADA 클립, Adapting Clip with Hybrid Learnable Prompts for Zero Shot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ADA 클립 같은 경우에는 Zero Shot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분야에 속하고요. 프롬프팅 레이어와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스태틱 프롬프트와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합친 프롬프트를 통해서 모든 이미지에서 공유되는 특징과 더불어 다양한 분포에 대한 모델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시멘틱 퓨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멘틱 리치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해서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의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및 메디컬 도메인으로 구성된 14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프롬프팅 레이어입니다. 프롬프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 때 클립에 이미지 텍스트 인코드에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보조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통해 ZSAD에 대한 어댑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윙클립에서 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론과 유사한 게 텍스처얼 캡션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테스팅 이미지의 클래스와 정상 그리고 비정상을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결합해서 구성해 주게 됩니다. 프롬프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학습된 클립의 원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대체하는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제 입력 이미지의 텍스트에 이제 바닐라 토큰 학습 가능한 프롬프팅 토큰을 컨카테네이트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셀프 텐션 연산을 통해 프롬프팅 토큰은 모든 아웃풋 토큰에 기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레이어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최대 J개로 이제 한정 지어 놓고 그 정도 뎁스까지만 컨캣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유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보조 데이터셋에 대해 너무 오버핏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러너블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러너블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프롬프트와 다이내믹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태틱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 데이터셋에 대해 직접 학습하여 모든 이미지에서 공유되는 기본 학습 토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전 연구를 통해서 스태틱 프롬프트만으로는 어댑팅이 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포에 대한 모델링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이 각 테스팅 이미지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 인비딩을 추출하게 주게 됩니다. 이때 이 다이나믹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슬립에서 사전 학습 때 100분 모델 이미지 인코더를 이 프로즌 된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인비딩을 이제 학습 가능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텍스트 인코드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다이나믹 프롬프트로 프로젝트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롬프트는 이미지 텍스트 인코더의 초기 J 레이어에 대해서 스태틱 프롬프트 합쳐서 최종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구성해 주게 되는데요.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미지가 프로즌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하게 되면 이미지 인비딩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돼서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를 위한 다이나믹 프롬프트로 프로젝션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션된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어노멀리에 대한 묘사를 위한 이제 스태틱 프롬프트들과 각 레이어 단에서 컨캣 이후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미징 코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해주게 되는데 이는 텍스트 인베딩과의 차원을 맞춰주기 위함이고요. 텍스트 인코더에서만 프롬프팅을 하는 경우에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사전 연구가 있어서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도 적용해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픽셀 레벨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패치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 아니 코사인 스말러팅을 통해서 이제 어노멀리 맵을 구성해 주게 됩니다. 여러 레이어의 어노멀리 맵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각 위치에서 이상치 확률 값을 계산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 학습 시에는 이제 합칠 과정 없이 계층별로 따로따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어노멀리 맵은 실제 마스크 레벨 간의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를 합쳐서 최적화되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불균형을 개선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HSF 모듈, 하이브리드 시멘틱 퓨전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존 이미지 임베딩과 어노멀리 맵의 정보를 혼합해서 이제 시멘틱 리치 이미지 임베딩을 생성해주는 방식입니다. HSF 모듈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K-means를 사용해서 패치 임베딩을 이제 K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팅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멀리 맵에서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위치의 스코어의 평균 값을 해당 클러스터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활용하게 되고요. 이제 평균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은 클러스터가 업노멀 리전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진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 이미지 임베딩을 합쳐서 이 시멘틱 리치 이미지 임베딩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신데, 클러스터가 이미지 내에서 뚜렷한 영역을 묘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높은 평균 어노멀리 스코어를 나타내는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abnormal region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뽑아주게 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스태틱 프롬프트와 결합해서 이제 각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J 레이어까지 각 기존의 바닐라 토큰들과 컨캣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하게 되면은 프로젝션 A를 통해서 패치 임베딩들이 구성이 되게 되고,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텍스처얼 캡션들 만들어진 것들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노멀, 앱노멀 텍스트 임베딩들이 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멀 임베딩과 패치 임베딩 간의 내적 값을 통해서 이 어노멀리 맵을 구성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노멀리 맵 같은 경우가 HSF 모듈에서 패치 임베딩 정보와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 비정상 클러스터에 대한 이 를 확인하게 되고, 이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 이미지 임베딩 간의 컨캣을 통해서 시메트릭 리치 이미지 임베딩을 구성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 임베딩이 이제 앱노멀 텍스트 임베딩과 내적 값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도출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도메인 7개, 메디컬 도메인 7개를 활용했고, AUROC와 맥스 F1 값들을 측정하였습니다. 비교되는 베이스라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습이 없는 모델 두 가지, 클립 기반 학습 모델 두 가지, 그다음에 클립을 제외한 BLM이 이 ZSAD 시나리오에서 어댑팅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 이렇게 좀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인더스트리얼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지 않은 모델보다 보조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한 모델들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 데이터셋을 통해 디노 V2와 SAM을 어댑팅하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ADA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 및 픽셀 레벨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디컬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학습하는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ADA 클립은 이미지 레벨 및 픽셀 레벨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노멀리 클립과의 이제 비교를 좀 진행을 했는데, ADA 클립 같은 경우에 HSF 모듈에 의해서 이미지 레벨에서의 성능이 좀 높고, 반대로 어노멀리 클립 같은 경우에는 픽셀 레벨에서의 다양한 설계가 추가되어 있어서 이 픽셀 레벨에서 성능이 좀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샷 소타 메서드들과의 비교를 좀 진행했는데, AD 클립 같은 경우에는 패치코어 CDO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어노멀리 디텍션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데이터셋의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언씬 카테고리에 대해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블렉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다이내믹 프롬프트의 여러 조합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했고요. 아무런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용한 게 더 효과적이었고, 스태틱 프롬프트만 아니면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아니, 그 다이내믹 프롬프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선 보조 AD 데이터셋의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전 학습된 클립을 ZSAD 어댑팅에 하는 것이 하는 AD 클립을 제안했는데요.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통해서 모든 이미지에 공유되는 특징 및 다양한 부분에 대한 모델링 능력을 향상하였고요. 그다음에 HSF 모듈을 통해서 Semantic Rich Embedding을 추출해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의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및 메디컬 도메인에 대한 14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어,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이제 보조 데이터셋과 크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좀 안 좋다라는 걸 한계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